저는 박만수입니다. 67살이죠. 시내버스 몰다 정년했습니다. 저녁마다 혈압약 먹고 라디오 켜고 연속극을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아들 서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축 처져 있더군요. 배가 허하다며 밥 얘기를 늘어놓는데 며느리 이수진이 요즘 밥을 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대충 배달로 때우다 속이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오늘만 그랬냐? 아프진 않냐? 대답은 같았어요. 요즘 계속 그렇다는 겁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가 꺽하고 내려앉았죠. 내가 결혼한 거지 하숙 들어간 게 아니지 않느냐. 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껐어요. 방에 들어가 셔츠를 꺼내 다리미로 문질렀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밤새 생각을 갈아엎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 보기로 했죠. 예고하면 치울 게 뻔하니까요. 노인 카드 충전하고 보청기 배터리도 갈았습니다. 버스를 바꿔 타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문 비밀번호는 아직 제 생일이더군요. 현관문이 열리자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식탁 위 치킨뼈, 족발 상자,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바닥엔 과자 부스러기와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있고 소파에는 빨래가 눕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조심히 치우며 안방을 불렀죠. 준호가 잠옷 바람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아버지 왜 갑자기?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앉아라. 오늘부터는 내가 말하고 너는 듣는다. 제 목소리엔 버스 경적 같은 단호함이 섞여 있었죠. 아들은 변명을 꺼냈습니다. 프로젝트가 지옥이라 늦게 들어와요. 수진도 바빠서. 그래요. 오늘만 좀 어질렀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제만이 아니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저는 일단 움직였어요. 쓰레기 봉투를 펼치고 비닐과 캔을 분리했습니다. 아들에게 장갑을 건넸죠. 플라스틱은 저쪽, 뼈는 음식물. 눈으로만 배운 청년이었는지 손이 느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수를 줄였어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같은 말은 꾹 삼켰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짬밥 많이 먹었거든요. 큰 소리보다 안전벨트가 먼저라는 걸 알죠. 1시간쯤 지나자 바닥이 보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아들이 헐떡이더군요. 저는 물컵을 건네며 물었어요. 수지는 어디 있냐? 출근했어요. 그럼 저녁에 같이 앉겠다. 내가 내게 전화한 이상 이 문제는 우리 집안 어른이 정리한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어요. 제가 키운 버릇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날은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세탁기를 돌리는 법부터 다시 시켰습니다. 본인이 입은 옷은 본인이 돌린다. 다림질은 저녁에 같이 배우자. 그 사이 문자가 떴어요. 미확인 번호였습니다. 검찰을 사칭하며 가족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즉시 송금하라 했어요. 저는 노안으로도 그 꼼수가 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죠. 화면을 아들에게 내밀었어요. 얘들아, 세상은 이렇게도 사람을 흔든다. 우리가 서로를 더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이런 데가 틈이다. 말끝이 길어졌는데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들어왔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저는 둘을 식탁에 앉혔죠. 먼저 수진에게 물었어요. 내 몸은 괜찮냐? 요즘 일정이 어떤가? 수진은 머뭇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야근도 잦아요. 돌아오면 파김치라 누우면 바로 눈이 감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못했다기보다 둘 다 과부하다. 그 말 뒤에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서준호, 내가 배가 고팠다면 내 발이 먼저 움직여야 했다. 아버지는 평생 밥상을 받기만 했다. 그래서 내 눈이 좁아졌어. 제 사과부터 했습니다. 내 버릇이 너를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은 바꾼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챙겼어요. 마트 간다. 준호는 어리둥절했죠. 카트를 밀며 쌀 10kg, 즉석밥, 냉동만두 말고 냉동채소 3분국, 김치, 계란,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까지 담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아들에게 내리꽂듯 건넸어요. 내 집 살림은 내 카드로 관리한다. 영수증은 파일에 넣어라.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장바구니 무게를 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어깨가 기우뚱했죠. 내 어깨가 이런 무게를 알아야 내 입이 가벼워진다. 집에 들어와 밥을 올리고 반찬을 꺼냈어요. 수진에게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 하나 대지 마라. 쉬어라. 내 지시는 준호에게만 내린다. 그날 저녁 저는 국 대신 말로 끓였어요. 역할을 다시 짜자고요. 수진과 저는 부엌에서 작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 요구받으면 기준을 제시하라. 기본은 각자 도생, 공용은 협의. 명확하게 적기로 했어요. 저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밥은 아침 즉석밥으로 시작, 저녁은 교대. 설거지는 먹은 자가 즉시, 세탁은 각자 바구니 분리, 청소는 요일제.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구역을 정리했어요. 예상대로 준호의 반항이 시작됐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 그릇을 쌓아두고 일부러 옷을 거실에 던져 놓았어요.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짧게 끊었어요. 내가 먹은 건 내가 씻어라. 그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제 일상이 있었어요. 경로당 장기에 나갔다가 손등이 떨려서 쉽게 졌습니다. 산악회 친구들과 둘러앉아 며느리 타령을 듣기도 했죠. 부인이 밥을 안 차려준다며 한숨 쉬는 노인들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둘이 벌고 둘이 산다. 입 다물고 도마라도 잡자. 조용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들의 전화를 못 받았더군요. 저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징크대 악취가 나면 창문을 열고 고무장갑을 끼워라. 그게 첫걸음이다. 사흘째 되는 날 준호가 저 대신 아내인 오정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제 귀에도 들렸어요. 오정희는 마음이 약합니다. 평생 제 밥을 차려줬거든요. 저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부엌에서 앞치마를 벗었어요. 나도 파업한다. 당신 밥 당신이 하라. 오정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말은 짧게 했어요. 아들 가르치면서 남편에게만 봐주면 앞뒤가 안 맞는다. 저는 냄비를 들었다 놓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날 저녁 저도 컵라면을 탔어요. 물을 넘겨 싱거웠습니다. 둘째 날 아침 오정희가 일부러 제 앞에서 토스트를 혼자 구워 먹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알았죠. 집밥은 손끝에서 나오는 수고라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에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계란을 깨고 소금을 집었어요. 데워 먹었습니다. 그러나 배웠죠.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을 쓰면 기름이 더 잘 내려간다는 것도요. 작은 수치심이 큰 배움이 됐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알았다. 앞으로 내 밥상에 대한 말부터 바꾸겠다. 그리고 아들 문제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오정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카드로 누나 서연에게 손을 뻗었어요. 서연은 동생에게 약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옛날식 잣대로 훈수를 뒀더군요. 남편 밥은 챙겨야 하는 것 아니야. 수진이 울먹이며 제게 알려왔어요. 저는 바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동생 말만 듣고 올케를 훈계하는 건 건너방 불에 기름 붓는 짓이다. 서연은 말이 막혔어요. 저는 마지막 말만 남겼습니다. 다시 끼어들면 내 시아버지에게도 내 말을 전하겠다. 핏줄의 습관을 먼저 바꾸자.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번엔 제 통장을 정지시켰다며 검찰 사칭 목소리가 겁을 줬어요. 계좌 이체를 유도했죠. 저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주민번호를 읊는 소리에 다리가 풀렸어요. 바로 그때 수진이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낯선 전화 받지 마세요. 검찰은 전화로 돈 요구 안 해요. 수진은 통신사 피해 신고 방법을 메시지로 보내주고 경찰서 사이트 링크도 알려줬어요. 보이스피싱은 노인의 주머니만 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빈틈을 노리더군요. 저는 숨을 고르며 통화를 끊고 신고를 눌렀어요. 제 불안은 줄고 수진에 대한 신뢰는 커졌습니다.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 아내가 우리 모두를 지켰다. 내가 배울 차례다. 반격은 수진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빨래 알림이 울리자 준호가 말했어요. 세탁 끝났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널어라.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는 말에는 이렇게 받았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일 내가 끓여. 레시피는 내가 보내줄게. 준호의 어깨가 툭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의 도시락 자랑이 부러웠다더군요. 팀장이 말하길 아내 밥이 최고라 했다더랍니다. 제가 대신 정리했어요. 밥상은 권리가 아니다. 태도다. 저녁에 준호가 컵라면을 먹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옆에 앉아 물을 한 잔 건넸어요. 라면 물은 80도가 좋다. 면이 덜 퍼진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같은 주의 회사에서 보이스피싱 교육 공지가 떴다고도 했죠. 피해 사례에 본인 이름이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더군요. 불현듯 창피함이 올라왔다고 했어요. 창피함은 나쁜 선생이 아니다. 방향만 잡아주면 좋은 기름이 된다. 저는 그 말을 해 주었습니다. 술이 한 병 넘어가면 사람은 속이 보입니다. 그날 밤 준호가 포장마차에서 제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어요. 새벽에 현관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책을 보며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섰죠.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하며 울었어요.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고 싶었지만 멈췄습니다.
둘의 시간은 둘의 것이니까요. 아침에 제가 부엌으로 나가보니 식탁 위에 탄 토스트와 찌그러진 계란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툰 손으로 만들었더군요. 수지는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제 오래된 습관을 떠올렸어요. 집안일을 돕는다는 말이 실은 돕는 척이 아니었나.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맸어요. 밥솥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돕는다. 아니, 함께 한다. 그 후 변화는 계단처럼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한 칸씩이었지만 내려오진 않았어요. 준호는 앞치마를 먼저 찾았습니다. 마늘을 너무 곱게 으깨는 버릇이 있었죠. 김치볶음밥을 김치죽으로 만든 날도 있었어요. 수지는 웃으며 달걀과 김가루로 구해냈습니다. 둘이 함께 웃는 소리가 복도까지 번졌어요. 저는 거기에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식기세척기와 로봇 청소기를 사서 들고 갔어요. 설명서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첫날 저는 리모컨 버튼을 잘못 눌러 로봇이 제 발 뒤꿈치만 따라다니게 했어요. 둘이 웃었습니다. 웃음은 집의 소리였죠. 저녁 식탁에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분업표를 만들자. 주간표를 작성해서 냉장고에 붙였어요. 요리는 평일 교대, 국과 찌개는 준호 담당, 가끔 특식은 수진, 세탁기와 건조기는 준호, 빨래 개기는 둘이, 분리수거는 요일제, 청소는 로봇이 돌고 가장자리는 사람이 있지. 말 항목도 적었습니다. 고마움은 말로 표현, 힘들면 숨기지 말기, 주말에는 무조건 산책이나 영화. 저는 사진을 찍어 경로당에서 보여줬어요. 노인들이 웃었습니다. 나도 집에 가서 붙여야겠다며 메모했어요. 작은 변화가 동네를 건드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초대가 왔습니다. 준호가 손수 저녁을 차린다 했어요. 문을 열자 향이 달랐습니다. 기름 냄새에 채소 향이 섞여 깊었어요. 식탁엔 겹겹이 쌓은 밀푀유 나베가 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잡채와 파전이 옆을 받쳤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내려놓았어요. 말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잘 컸구나. 국물을 떠먹으니 단정한 맛이 났습니다. 준호가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그날 화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잘못이 먼저였다. 수지는 준호 그릇에 채소를 더 얹어 주었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선언한다. 우리 집에서 밥은 사랑이고 청소는 존중이다. 누가 누구에게 시키는 일이 아니라 같이 사는 방법이다. 모두가 웃었어요. 며칠 뒤 저는 경로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가족의 다툼은 사기꾼이 파고드는 틈입니다. 서로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나누면 그 틈이 줄어들어요. 노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너뜨릴 용기를 내야 세운다. 권리라는 간판을 내리고 책임이라는 간판을 걸면 집이 된다. 제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마늘과 채소와 달걀이 있었죠. 오늘 저녁은 내가 국을 맡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준호 차례예요. 두 사람의 시간은 앞으로도 교대일 겁니다. 그게 평등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